외도가 있는데 외도는 거의 필요 없어요. 외도는 여러분들에게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가는데, 자, 요것만 좀 설명하겠습니다. 요것만. 외도 중에 가운데 이 왼쪽에 있는 거 하나만 좀 설명드릴게요. 얘를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예전에 정규분포와 표준정규분포, T분포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규분포가 뭔가만 잠깐만 좀 설명드릴게요. 정규분포, 이건 대충 어떤 거 많이 보셨죠? 이거 대충 많이 보셔왔죠? 정규분포는 면적이 얼마일까요? 값이 얼마일까요? 면적이. 전체 합의 면적은 1이에요, 1.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최빈값, 중앙값, 평균이 가운데에 있다. 뭐라고요? 중앙값, 최빈값, 평균이 동리하고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종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가 밑에 닿지 않아요. 얘가 닿지 않습니다. 닿지 않는데 면적을 어떻게 구하냐고요? 저도 몰라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지구가 동그라는데 저는 동그란 거 모르겠어. 그냥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것들 냅니다. 자, 정규분포는 뭐라고요? 면적이 1이고, 그 다음에 종형, 최빈값, 중앙값, 평균이 동등한 가운데에 위치한다. 그리고 좌우대칭이 되겠죠, 그렇죠? 좌우대칭이 되겠죠? 좌우대칭의 종형 모형을 가진다. 요게 정규분포입니다. 이게 정규분포가 돼요. A는 필요 없어요. 넘어갈게요. 여러분 수준은 필요 없어.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첨도도 있는데 첨도에 대해서 조금만 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뭐 아시면 좋고 모르시면 어쩔 수 없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첨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뾰족한 첨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뾰족한 첨, 첨예하다 이런 것들을 뾰족한 첨이라고 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첨도가 3이면 다시 뭐라고요? 첨도가 3이면 표준 정규분포 뭐라고요? 첨도가 3이면 표준 정규분포 요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보다 크면 좀 뾰족한 게 크다. 그래서 급첨. 그 다음에 얘보다 낮게 되면은 완첨이라고 합니다. 완첨. 완만하다. 이렇게 되실 것 같고요. 근데 일부에서는 첨도값 자체를 0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3이 0이 되게끔 만들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더라. 우선 넘어갈게요. 자, 다시요. 첨도가 3이면 뭐라고요? 표준 정규분포가 된다. 이 정도만 보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이런 거 다시 넘어가고 다시 여기만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알고자 하는 집단을 뭐라고 한다고요? 모집단을 한다. 모집단의 특성치를 모수라고 한다. 자, 표본 집단의 특성치를 뭐라고 한다고요? 통계치라고 한다. 통계치를 가지고 모수치를 추정하는 겁니다.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통계치를 가지고 모수치를 추정하는 거예요. 다시요. 이따위 거는 여러분의 30점짜리 안 나와요. 하지만 얘를 모르시면 뒤에 가서 이해를 못 하셔. 그러니까 여기 충실하게 이론적인 부분을 좀 알고 가셔야 나중에 쓸 것도 많단 말이에요. 다시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집단을 모집단의 특성치를 모수라고 하는데, 전수조사를 해야 모수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전수조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를 뽑아다가 뭐라고요? 일부를 뽑은 통계치를 가지고 모수치를 추정하게 되겠죠. 그쵸? 자, 모집단의 평균을 뮤라고 합니다. 다시요. 모집단의 평균을 뭐라고 한다고요? 뮤라고 합니다. 뮤. 저 진짜 착하지 않아요? 한글로 써드렸어, 한글로. 뮤 아니에요. 유 아니에요. 뭐라고 한다고요? 뮤라고 합니다. 뮤라고 합니다. 표본 집단의 평균을 뭐라고 한다고요? X바. 그 다음에 모집단의 분산을 시그마 제곱, 표본 집단의 분산을 S의 제곱.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S가 시그마하고 비슷하면 좋겠죠? 다시요. 시그마가 S하고 근접한 게 아니라 S가 시그마에 근접해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아니요. 모집단의 값이 S에 근접한 게 아니라 S가 시그마에 근접해야 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모집단은 얼마 결정돼요. 그다음 표본의 결과가 모집단하고 얼마만큼 동등해지느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즉, 모집단, 그러니까 표본의 S를 가지고, 다시 모집단의 뮤를 추정하고 싶으면 표본 집단의 X바를 구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모집단의 뮤를 구하고 싶은데 표본 집단의 S를 가지고는 뮤를 추정하기가 어려워요. X바를 가지고 뮤를 추정하는 겁니다. 자, 다시요. 내가 모집단, 즉 시그마 제곱을 추정하고 싶으면 S의 제곱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평균도 구해야 되지만 S의 제곱을 구해야 모집단의 분산을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집단과 표본 집단의 결과가 동등하면 좋겠죠? 다시요. 모집단의 결과와 표본 집단의 결과가 동등하면 좋겠죠?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힘들고 동등하면 좋겠죠? 자, 이것들을 편의가 없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이런 것들을? 편의가 없다. 다시요. 모집단의 성향과 표본 집단의 성향이 동등하면 좋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편의가 없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편의가 없다. 편향이 없다. 편차가 없다고 달라요. 편차는 뭐라고 된다? 편차는 표본의 데이터 중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가 편차예요. 편의는 뭐라고 한다고요? 모집단과 표본 집단의 성향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편의라고 하죠. 자, 그래서 편의가 없다고 해서 불편성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편의가 없다고 해서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불편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불편성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다시요. 불편성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불편성은 좋은 겁니다. 편의 성향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얘는 불편성은 좋은 거예요. 자, 한국 분들이 부자고 빗자 나오시면 안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뭐라고? 불자나 빗자 나오시면 상당히 안 좋아하세요. 근데 불편성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불편성은 나쁜 거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편의가 없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불편성. 불편성은 좋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불편성은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모집단,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모집단 특성치인 모수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전수조사를 못해요. 그래서 일부를 뽑아다가 통계치를 가지고 모수치를 추정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통계치를 가지고 모수치를 추정합니다. 근데 그냥 추정량이 아니라 불편 추정량이 돼야 돼요. 어떤 추정량이 돼야 된다고요? 불편 추정량이 돼야 돼요. 편의가 없는 추정량. 뭐라고요? 편의가 없는 추정량이 돼야 됩니다. 자, 이런 불편 추정량이 되기 위해서는 n-1 자유도를 구하게 됩니다. 자유도. 즉 10개 데이터면 n-1이라면 몇 개예요? 9으로 해야 돼요. 평균은 n으로 나눕니다. 다시요. 평균은 n으로 나눕니다. 분산은 n-1이에요. 분산은 어떻게 된다고요? n-1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선생님 왜 n-1이 더 좋은 건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표본의 데이터이기 때문에요. 뭐라고요? 표본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n-1. 즉 n이 100개, 200개가 되면 거기서 마이너스 1을 하나 그냥 넣으나 거의 비슷해. 하지만 n수가 작을 때가 문제예요. n수가 30개, 특히 30개 미만일 경우 상당히 이렇게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자유도를 n-1로 하게 됩니다. 선생님, 왜 n-1이에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 증명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거를 증명하려면 n-1을 더 좋은 거 왜 좋냐라고 증명하려면 이거 갱지 앞뒤로 빡빡하게 증명하면 할 수 있어요. 이게 통계학 석사 입학 문제예요.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n-1이 왜 좋은가 설명을 드리면 효율성 때문에. 뭐라고요? 효율성 때문에. 자, 다시 설명드릴 건데 저희가 지금 10분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분이 있는데 제가 3가지만 조사하고 싶어요. 다시요. 제가 3가지만 조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저하고 술 드실 분, 저하고 술 안 드실 분, 잘 모르겠다. 이 3가지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저하고 술 드실 분, 1분. 저하고 술 안 먹겠다 하시는 분들 7분. 그럼 세모는 몇 명이신가요? 세모는 몇 명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2명으로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내가 총 개수만 알려 있다면, 표본수가 알려져 있다면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속성에서 하나를 빼더라도 더 효율적으로 자료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겠죠? 이건 뭐라고 한다고요? 자유도라고 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자유도라고 합니다. 다시요.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팀에 가셔서, 자, 오늘 점심 메뉴 보자. 오늘 점심 메뉴는 된장찌개하고 김치찌개 있다. 이게 2개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시고, 오늘 같이 점심 못 드실 분 손 들어보세요. 1분. 된장찌개요. 2분. 그럼 김치찌개는 조사를 안 하셔도 되겠죠? 그렇죠? 김치찌개 몇 명으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7명으로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자유도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자유도라고 합니다. 즉, 세 분이 계신데 1등, 2등, 3등을 발표해야 돼. 뭐라고요? 세 분이 계신데 1등, 2등, 3등이 발표해야 돼. 그러면 1등하고 2등만 발표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자유도. 즉, 합격, 불합격이 있다면 합격만 발표하면 되는 겁니다. 불합격은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자유도. 자유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표값 이런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에 유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마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필기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닐 것 같고요. 자, 다시 중앙값은 뭐가 된다고요? 가운데 위치하는데 2개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2개가 나오면 얘가 5가 되겠죠, 얘는. 중앙값이 5가 되겠죠? 네. 가운데, 다시 2개가 나오면 나머지 2. 1개 나오면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반대로 이거 다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다 어려우시니까 필요 없고요. 자, 확률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에게 실제 말씀드리고 확률은 안 배우셔도 돼요. 여러분 수준에서는 확률은 안 나올 겁니다. 확률은. 그 확률은 그냥 버릴게요. 네? 확률은 그냥 버릴게요. 근데 확률이 뭔가만 말씀드리면 0부터 1까지 나타날 가능성이에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확률이라고 합니다. 확률. 그러니까 다시 뭐라고요? 확률이란 뭐라고 한다고요? 0부터 1 사이에 나타날 가능성은 그냥 확률로 보시면 됩니다. 확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수준이 아니에요. 네? 넘어갈게요. 사회조사 분석사. 이제 필기시험에서 이런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거 안 나와. 이런 것들은 안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실 거잖아. 그쵸? 그리고 시험 문제도 안 나올 거야. 넘어갈게요.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얘는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얘는 확률 분포. 얘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돼. 왜냐하면 얘는 문제에서 한 번씩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분포는 좀 설명드릴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이 좀 더우신 것 같으니까